시간에는 플립러닝 운영 사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늘 동의대학교 교수님들이 의료보건계열, 인문사회교양, 기계자동차, 소프트웨어 또 시스템공학부 교수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실제 그 현장에서 그 사전 학습으로 그 온라인 컨텐츠 제공할 때 인문계열에는 그 좀 이래 간단한 이론이나 핵심적인 그 키워드 이런 것들을 그 사전학습 자료에 그 5분이나 7분 사이에 짧게 그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든지 아니면 뭐 핸드아웃 프린트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공학부에 계신 교수님들은 사전 컨텐츠로 그 실제 그 현장에서 운영되는 기계나 또 소프트웨어 이런 사례나 또 그 다음에 작동되는 그 원리가 들어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미리 이래 보여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리 좀 학습한 뒤에 오프라인에서는 토론이나 또 학생들끼리 설명하고 풀이하는 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액션 러닝 형태로 플립 러닝과 접목된 게 좀 많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크를 활용한 수업. 동의대학교도 무크에 지금 같이 참여해가 그 교수님들이 많이 강좌를 활용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시작돼가 한국에서 K-MOOC으로 지금 진화돼가 웬만한 건 무크에서 많이 그 사전 수업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 그 온라인 콘텐츠로는 무크가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좀 쓰이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는 EBS 지식 채널 이건 워낙 그 유명해가지고 짧게 돼가 그 교수님들이 활용하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문계열 쪽에서는 이런 EBS 지식 채널 활용한 수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립 러닝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KBS 거꾸로 교실의 마법. 이건 지금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지만 아직도 초중고를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나 또 풍성한 그 상호작용 사례 같은 경우는 진화가 많이 돼가 유튜브에 검색만 하면 이런 그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그 활용을 하시면 영감이나 아이디어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밴드나 그 카카오톡 또 클라스팅도 좀 많이 이래 개인적으로 활용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많은데 워낙 뭐 동의대학교는 그 시스템이 빵빵하게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수업의 어떤 양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시스템 안에서 활용하는 게 가장 무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디베이터 인문교양 계열에서는 디베이트가 많이 이래 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습자들이 그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붙이면 이 효과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나 NIE까지도 그 트렌드 중심으로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또 요즘엔 또 특히 마이크로 러닝이라 해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3분, 5분짜리로 짧게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마이크로 3분에서 5분 사이 기업에서 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 테드 강연이나 요런 것들을 그 유튜브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기업에서는 특히 생산성 중심으로 그 교육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마이크로러닝을 플립러닝과 접목시켜가 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파워포인트는 뭐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들이 쉽게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개인별 맞춤 학습, 특히 그 요즘에는 인공지능까지 가미시켜 가지고 LMS 단에서 각종 그 튜터봇이나 이런 것까지도 넣어가 그 마이크로 러닝까지 가미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AI가 가미된 학습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러닝이 이제 플립 러닝하고 접목을 하게 됩니다. 왜 마이크로 플립 러닝이냐? 기존에 플립 러닝을 하자고 이래 막 했는데 50분짜리 온라인 과정 또 뭐 20분짜리 30분짜리 이래 그 사전 수업 자료로 이래 하니까 기업에서 공공기관에서 특히 안 보더라는 거죠. 사전 수업 자료를.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이 돼 가지고 사전 수업은 무조건 짧게 좀 가자. 3분에서 5분, 평균적으로 한 7, 8분 정도 이런 식으로 그 마이크로러닝 형태로 좀 가져가자라는 붐이 일어가지고 2019년 미국 ATD에서 화두가 됐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대전환기에 그 짧게 유튜브나 테드 강연을 좀 넣어가지고 마이크로러닝을 플립러닝과 접목시켜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워낙 그 시간대가 뭐 자꾸 짧아지는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대세는 마이크로 플립러닝이다. 가급적 사전 수업 자료는 짧게 5분에서 7분, 길어야 5분에서 7분입니다. 기업은 더 짧게 3분 정도까지로 줄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압축된 내용,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우리 공학 계열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동영상으로는 그 사례 중심으로 또 인문 계열에 계신 교수님들은 이론 중심으로 핵심 키워드를 3분에서 5분짜리 그 사전 수업 자료에 많이 좀 담아보자라는 거죠. 플립러닝은 이제 워낙 많이 대중화가 됐습니다. 2014년에 거꾸로 교시 그 방송 탄 이후에 초중고에는 한 200개 학교가 이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춘천 강원중학교 이런 데는 제가 직접 한번 가가지고 플립러닝 그 특강도 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상호작용도 해보고 그랬는데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빨간 티를 단체로 맞춰 입어가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수업을 레드캡 이런 것도 아시죠? 그런 액션 러닝 기법까지도 적용해가 너무 잘 하더라고요. 울산 화항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은 이미 뭐 너무 많이 하고 있죠. 울산과학원 같은 데서는 학교 전체로 플랫폼을 그 블랙보드 LMS로 해가 무조건 플립러닝 하게끔 해놔버리니까 할 수 없이 뭐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서울대, 연고대, 우리 또 동의대학교도 많이 지금 교수님들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신청하신 교수님들이 뭐 한 40분, 50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명단을 제가 지금 받아가 보니까 우리 동의지천 교양대학의 김용하 교수님 이야기 듣기로는 아주 젊은 교수님이라 들었는데 이런 플립러닝을 통해서 새롭게 그 좀 이래 교수학습 모델을 만들어 가시면 더욱 젊은 교수님으로 그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 성춘 교수님 고분자 소재공학에도
이런 플립러닝 사전 동영상을 재미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고분자 소재가 적용된 사례들을 짧게 만들어가 보여주시면서 학생들의 수업 동기부여를 유발하시면 많은 좀 관심을 좀 끌 수 있을 겁니다. 대학은 이미 지금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플립러닝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긴 한데 우리 동의대 교수님들은 더욱더 앞서 나가는 그런 선진 모델로 부산에서는 플립러닝을 아마 동의대학이 가장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도 좀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들이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플립러닝은 특히 초중고에서 교과과정 개편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더 2020년대에는 활성화되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완전히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왜? 오프라인 수업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대학도 거의 사이버 강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중고는 이미 이제 개학 자체가 연기되고 또 오프라인 등교를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플립러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세가 플립러닝이니까 더욱더 이런 쪽으로 먼저 자꾸 오히려 좀 앞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트렌드가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심화학습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이 더 강화되는 추세라는 거죠. 최근에는 심지어 온라인에서 심화, 워크샵까지도 다 해버리는 거죠. 줌을 통하거나 웹엑스를 통해서 실시간 원격 화상 수업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못 하니까 그래서 온라인의 비중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더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묵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언급이 되는데 정부 지원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빵빵하고 이러니까 더욱더 다양한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플립러닝 수업 자료로 많이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플립러닝에 OKR을 접목시키는 게 요즘 또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왜?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플립러닝에서도 그렇고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데에서는 학습 목표 제시하고 학습 목표에 대한 성취, 달성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MBO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공대 교수님들 성과 관리 이런 거 많이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MBO가 탑다운으로 위에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해가 내려왔다면 이 OKR은 바텀업 방식이라는 거죠.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 이래가지고 구글의 사업 방식 또 직원들과의 소통 방식인데 목표를 바텀업으로 직원들이 하나씩 만들어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오늘 구글의 유튜브 조회수 또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직원들이 자기 손으로 목표를 잡아가 또 성과를 달성하는 데서 시작이 된 거죠. 자, 이거를 교육에 접목시켜서 요즘에는 학습 목표도 학생들이 잡아서 하게끔 유도를 시키니까 훨씬 더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OKR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하나의 팀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자는 거죠. 목표가 너무 많으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복잡해지면서 학습자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으니까 가급적 목표는 하나씩
작게는 하나, 많게는 3개까지 이렇게 목표를 자꾸 줄이는 게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왜 OKR을 플립러닝에 접목시키느냐? 동기부여죠. 학습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게끔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목표를 학습자들이 정하게 하니까 수업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자기주도성이죠. 자기가 목표를 정하게 하고 하위 성과 지표도 학생들이 정하게 하는 거죠. 주제 또한 학생들이 정하게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또 교육부가 큰 방향타로 잡은 교과과정 개편에도 실제 교수자들이 교과과정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OKR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분위기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기주도성 확보, 여기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완전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 교수자는 짧은 시간 내에 학습자들을 동기부여시키고 학습자들한테 목표를 스스로 찾아나가게끔 길을 제공하고 개인별로 또 지도까지 이래 플립러닝 수업하면서 그 미진한 학생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학습에 이루어지는 거죠. 블룸의 완전학습이 1970년대에 시작이 됐는데 IT 기술이 발전을 해오면서 구글의 OKR 이런 성과 지표가 탑다운 방식에서 바텀업으로 진화되면서 이제는 기술적인 지원까지 받아가지고 완전학습으로 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지식 재구성도 기존의 지식 전달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폭소놈이라 하지 않습니까? 포크, 그 다음에 그 오더, 노무너스, 대중의 선택에 의해 그 막 유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 플래시몹처럼 막 대중들이 하나의 이슈로 모여가 잠깐 그 이벤트로 프로젝트 하고 또 해산하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막 열이 붙어가 토론하고 이러면서 그 게임하듯이 상호작용하듯이 이런 분위기를 막 살려보자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가 그런 분위기를 MMORPG 게임하듯이 이렇게 하면 폭소놈이용 지식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관점을 또 새롭게 해가면서 퍼스펙티브라고 원근법이 만들어진 게 바로 권력의 힘이라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보거나 나무 가로수길 쭉 늘어서 있는 정점에 딱 권력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관점을 학습자 중심으로 권력을 좀 옮겨본다. 패러다임 전환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주관과 객관화 실습 이런 것들을 더욱더 다이나믹하게 재밌는 용어가 우리 인문사회 교양 교수님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객관은 상호주관성의 확장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바깥에서 먼 산 보면서 객관화되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서로 비교해가면서 자충우돌 해가면서 확장되는 게 상호주관성의 확대가 객관이라는 말을 배우고 이거다. 이제는 막 구성해가면서 자충우돌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새로운 객관성을 담보해내는 게 아닌가. 이런 영감을 얻고 플립러닝
또 OKR 전무회가 정말로 그 자기 주도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도 주관적 입장에서 이제는 편집하고 재구성해보자라는 거죠. 지식 구성, 교육 과정, 모든 것들을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가지고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들도 포스트 코로나 이런 관점에서 수업 내용을 철저하게 학생들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그런 좀 혁신적인 시도들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플립러닝의 OKR 접목한 수업 사례, 인제대 특수교육학과 수업, 학생들이 스스로 장애우들 그 커리큘럼을 BTS 공연하는 것을 접목해가지고 BTS 노래 중에 유명한 곡 댄서를 수화로 오늘 수업 시간에는 5개 정도 수화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학생들이 커리큘럼을 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새로운 그 자극을 줄 수 있구나. 학생들이 정말 신나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인재개발은 교육 담당자 워크숍에서 플립러닝과 OKR 접목시켜가 해보니까 교육 담당자들이 기업 교육 목표들을 새롭게 자기 입맛대로 재구성을 하니까 훨씬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또 마곡 서울에 새로 연구개발단지 뜨는데 거기에 팀장들 상대로 리더십 교육 해보니까 이게 뭐 목표를 자기가 설정하게 하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는 거죠. 수업 목표와 성과 지표를 철저하게 바텀업 방식으로 재편을 해보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는다, 반전이다, 이런 플립러닝의 취지에 가장 잘 맞게 학습 목표나 주제 커리큘럼도 뒤집어 보는 거죠. 사전학습, 또 SNS 소통, 본학습, 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플립러닝의 일련의 과정인데,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그 프리, 인클래스, 포스트 클래스 안에 다 녹아들도록 새로운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정하다 보면 정말 짜릿짜릿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러닝 인력개발원의 과정들도 OKR 그 방식으로 새롭게 이제 수업 목표를 정해보자 이래가지고 이러닝의 진화부터 다시 학습이란 이런 주제의 그 목표도 플립러닝 기반으로 OKR을 접목해가 그 우리 교육 그 종사자들 상대로 해보니까 아이디어가 새로운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갱신교육 과정으로 접목해가 하나씩 정교하게 따듬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들도 한번 이래 시도를 목차 중심으로 새롭게 재구성해보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엄청 그 IT 기술 발전과 함께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편은 이미 그 교육부의 거대한 흐름이고, 대학에서도 그 교과과정을 새롭게 지금 뭐 평가나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새롭게 그 작성하고 있는데, 이걸 OKR 형식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우리 동의대학교 교수님들이 붐을 한번 일으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플립러닝도 코로나를 맞게 되면서 또 새로운 전환점에 접어들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사전 수업만 짧게 해왔는데 오프라인 수업 상호작용 자체가 교실에 못 모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에서 상호작용 강화시키는 그런 시도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 매장 직원 교육시키고 또 그 훈련 목표 정하고 이러는 것도 기존에 오프라인 집체 교육에서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에서 ERP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안에서 튜터봇이 여러 가지 교육 자원들을 막 물고 와가 개인별 맞춤형 형태로 직원들 훈련을 시키고 짧은 동영상도 현재 상태에 맞게끔 매장 직원들 그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핸드폰이 기종 변경이 아주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수시로 통신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매장 직원들한테 짧게 교육시키면서 지역별 상황에 맞게끔 그 맞춤형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플립러닝과 온라인이 접목돼 가지고 튜터봇이 해내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그 ERP와 접목된 교육 형태로 진화할 건데 대학에도 실제 그 우상과학원 같은 경우 블랙보드 LMS 자체가 그 ERP 기반으로 여러 가지 교육 자원들을 그 온라인에서 막 그 자유롭게 소스를 찾아가지고 그 학습자 맞춤형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 플립러닝까지도 다 여기에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겠죠. 셀몬의 학습 커뮤니티 5단계라고 처음에 온라인 사회화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5개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그 학생들 커뮤니티 기반으로 수업 관리를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좀 더 여유 있게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 팀별로 그 수업 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그 기회가 닿으면 커뮤니티 5단계 기반으로 또 이 플립러닝 온라인 교육 이루어지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튜터의 역할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는 튜터봇이 또 그 진행하는 시대가 올 거니까 교수님들은 기획, 편집, 또 최종적인 그 감수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교수학습 단계만 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곧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플립러닝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어차피 그 IT 기술이 진화하다 보면 또 코로나 이런 대재앙 같은 이런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새롭게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는 것처럼 현재에서 그 IT 기술과 또 코로나 이후에 그 오프라인 수업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에 이제는 오프라인은 잠깐씩 중요한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 아주 그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이런 미래 기술 흐름에 맞춰서 5G 기술까지 이제 대중화되고 또 AR, VR, 빅데이터, 인공지능까지 가해지다 보면 우리 그 교수학습법에도 엄청난 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여전히 안 바뀌고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는 플립러닝 사례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교수님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미드,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기억나십니까? 킹스필드 교수가 법대 학생들 교육시키면서 숙제 엄청 많이 내주잖아요. 애들 머리 터지게 공부하고 오프라인에서 모여가
정말로 열띤 논쟁 벌이고 또 토론이 이루어지고 시연 법 그 사례를 가지고 판례를 가지고 토론하는 장면. 저는 플립러닝의 가장 원형은 하버드의 공부벌레들 그 미드에서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학생들이 예열 다 돼가 와가 오프라인에서는 열심히 자기 걸 발산하고 토론하면서 불꽃 튀는 지적 충돌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또 피드백 받는 거. 플립러닝의 가장 원형은 저는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봤지만 원조는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기술을 등에 업고 점점 더 개인별로 자기 수준별 맞춤으로 가는 게 미래의 전망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동의대 교수님들도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젊은 세대들 디지털 네이티브 학생들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그 상용화된 기술을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겠죠. 심지어 GPS가 오차가 이제 10m에서 이제는 2cm, 3cm로 줄어들 정도라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발전해 있는 기술을 우리 교수님들은 모아서 편하게 활용만 잘 하자는 거죠. 교육에. 이러닝 진화는 전자칠판, 옛날에 밑줄 쫙 빨간 펜 하듯이 이렇게 시작이 돼 가지고 온갖 게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게임 기반으로 또 뭐 동영상으로 또 크로마키, 오늘과 같이 지금 그 검은 칠판 형태의 블랙 배경 화면으로 이런 멋진 그 저작 도구를 활용해가 수업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진화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AR, VR까지 진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처럼 오프라인에 짧지만 강한 임팩트 있는 상호작용과 사전 온라인을 결합시켜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면 마이크로 플립러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제는 단순 인강에 의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디테일한 교수 설계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학습 효과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자꾸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전환이 일어난 다음에는 디지털 풀필먼트, 모든 걸 디지털로 수행하는 시대가 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그 만남 자체가 안 되니까 디지털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그걸 디지털 풀필먼트라고 새로운 그 디지털 전략으로 풀필먼트가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대 교수님들이 디지털 풀필먼트를 선도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이래 좀 수업에서 사례들을 많이 만드셔가 드라마 아람버라 궁전의 추억, 거기에 현빈이 나와가 막 가상환경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미래학습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동의대 교수님들이 플립러닝을 통해가 또 온라인 완전학습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뚜벅뚜벅 진화를 좀 해주시면 저희 유러닝 연합회에서 그 같이 이러닝 매치 포인트나 이런 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플립러닝 하면서 특히 중요한 게 실용적인 자세, 흥묘, 백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실용적으로 저는 우리 공대 교수님들, 기계자동차 계열, 소프트웨어공학, 시스템공학 교수님들 너무 실용적인 마인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플립러닝에서 잘 살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드라망처럼 네트워크 기반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건물에 다 걸려있는 보석처럼 사람 한 명 한 명, 학습자, 교수님들이 다 로드가 돼가지고 수많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진화가 플래시몹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 마라톤을 지금 풀코스로 한 18번 뛰어봤는데요. 끊임없이 이래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시간은 제가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서브 3, 3시간 하는 엄두도 못 내고 저는 6시간대 꼴찌를 경주하는 그런 마지막 주자죠. 근데 뭐 하여튼 저는 끝까지 달리는 걸로 뚜벅뚜벅 거물코마다 보석이 달려 있는 걸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달려가 보려고요. 뉴런이 활성화돼 가지고 9가지 고도화된 그 뇌작용으로 학습 촉진하는 하워드 가든의 이 이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중학습지능 이런 것들을 플립러닝에 많이 좀 접목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인 습관 깨기. 플립러닝이라는 게 뒤집자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을 확 뒤집어서 바꾸자는 건데 학습 배우는 거하고 또 익히는 걸 확 뒤집어가 밭갈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씩 밭을 좀 갈아줘야 식물이 잘 자라듯이 한 번씩 뒤집어 엎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리는 먹이요 가치는 사슬이라는 실용주의 정신으로 꽁트스 퐁빌 이야기를 저는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하여튼 실리적으로 우리 플립러닝을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 중심의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동의대 교수님들 부산에 저도 고향이 부산이긴 한데 서울에 올라온 지 30년이 다 돼가도 이 말씨는 안 바뀌는데요. 부산에 동의대학이 플립러닝을 잘 하셔가지고 전국에 그 플립러닝을 좀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대학으로 또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그 의료보건, 인문사회교양, 기계공학, 또 소프트웨어공학 또 여러 가지 뭐 교양 쪽에 그 리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플립러닝으로 새로운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기대해 봅니다. 화이팅!